1억이면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1억이 노후에 실제로 얼마나 가는지 계산해 본 분은 많지 않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써도 1년이면 1200만 원, 10년이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게다가 물가가 오르고 병원비가 늘고 예상 못한 지출까지 생기면 10년도 못 버티고 돈이 바닥날 수 있습니다. 나는 연금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으로는 생활비의 절반도 감당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격차를 메워줄 노후 자산이 없다면 남은 삶은 조심조심 사는 것이 아니라 쪼개가며 버티는 것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후에 꼭 필요한 최소 생활비, 지출에서 가장 많이 새는 부분, 자산이 있어도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자산보다 더 중요한 지속력 있는 돈의 흐름을 차례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1억 있으니까 괜찮아.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증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1억으로 노후 준비 끝났다? 현실은 다릅니다. 난 그래도 1억은 모아뒀어. 이 말 60대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은 안심 삼아 꺼냅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1억은 노후를 해결해 주는 돈이 아니라 당장 쓰면 사라지는 돈입니다. 노후에 1억이 있다는 건 심리적으로는 든든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그 1억 생각보다 빨리 사라집니다. 먼저 생활비부터 계산해 볼까요? 노년의 한 달 기본 생활비는 아무리 줄여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은 나갑니다. 이건 외식도 안 하고 병원도 자제하고 교통비도 아끼고 자식에게 아무것도 안 해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1억을 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써도 딱 100개월, 즉 8년 4개월이면 바닥이 납니다. 65세에 퇴직했다면 73세에 돈이 바닥나고 그 뒤에 10년, 20년은 연금과 기초수급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도 난 병원비는 안 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노후의 지출 중 가장 예측 불가능한 항목이 병원비입니다. 감기 한 번만 걸려도 진료비, 약값, 주사 비용까지 3만에서 5만 원 나갑니다. 치과 한 번 가면 30만 원, 백내장 수술 한 번이면 비급여 포함 200만 원 넘게 나갑니다. 만성질환이 있다면 매달 약값만 10만 원씩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년에 300만 원 정도의 병원비만 더 추가된다면 1억은 단 6년 만에 바닥납니다. 문제는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노후에는 돌발 지출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냉장고가 고장난다. 휴대폰을 바꿔야 한다. 자식 결혼에 얹어줘야 한다. 손주 돌잔치에 챙겨야 한다. 지인의 장례식에 조의금. 무심코 나온 자식의 엄마 급하니까 좀 도와줘. 이런 예상 밖의 지출이 1년에 몇 번만 있어도 수백만 원씩 빠져나갑니다. 자산은 한 번 빠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쓰는 돈은 회복이 없는 돈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집은 있잖아. 난 자가니까 괜찮아. 하지만 집은 사용 불가능한 돈입니다. 지금 당장 꺼내 쓸 수 없고 팔면 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게다가 전세나 월세를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오히려 자산이 빚으로 바뀝니다. 진짜 쓸 수 있는 돈은 내가 지금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뿐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1억이라면 그건 평생이 아니라 몇 년짜리 안전망일 뿐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1억이라는 숫자가 사람을 방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나는 남들보다 좀 있으니까 괜찮겠지. 지금 좀 써도 되겠지. 여행도 가고 손주 용돈도 좀 챙기자.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 그 1억은 생각보다 더 빨리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그땐 왜 그렇게 썼을까? 좀 더 아껴 쓸걸. 그 돈만 있었으면 이 치료라도 받았을 텐데. 이런 말이 입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노후에 1억은 심리적 버팀목이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생활을 지탱해주는 기반이 되기엔 너무 작은 돈입니다. 왜냐하면 노후는 길기 때문입니다. 65세 이후 80세까지 15년, 90세까지 살면 25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쓸 수 있는 돈이 1억뿐이라면 그건 시간보다 돈이 먼저 바닥나는 구조입니다. 자산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자산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느냐, 그 돈이 언제 끊기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당신이 지금 가진 돈이 1억이라면 그건 자산이 아니라 기한이 정해진 시간표입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다시 채워넣기도 어려운 그 시간표 안에서 무조건 줄여야 할 지출과 무조건 만들어야 할 소득 루틴이 있는 것입니다. 난 1억 있으니까 괜찮아. 그 말은 나는 앞으로 6년 동안은 괜찮을지도 몰라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현실입니다. 노후는 6년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노후는 길고 그만큼 자산은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감정적으로는 절대 과신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자산보다 무서운 건 매달 나가는 고정비입니다. 나는 그래도 자산이 있으니까 괜찮아. 이 말 많이들 하십니다. 실제로 통장에 돈이 있고 집 한 채라도 있으면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되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산이 있다는 게 곧 여유 있는 노후를 뜻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얼마나 되는지가 노후의 생존을 결정짓는 기준입니다. 한 달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 이걸 고정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노후 고정비는 의외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고정비의 대표 항목들, 주거비, 월세 또는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등 공과금, 식비, 혼자 살아도 최소 월 30만 원 이상, 간단한 외식, 배달비, 간식까지 포함하면 40만에서 50만 원, 의료비, 고혈압, 당뇨, 관절염, 치과 진료 등 만성질환, 정기검진비, 약값, 비급여 치료비, 통신비, 휴대폰 요금, 인터넷, 유선 방송비, 기타, 교통비, 공공요금, 경조사비, 종교생활비 등 이 항목들만 더해도 노년의 고정비는 아무리 줄여도 매달 80만 원에서 120만 원 수준이 됩니다. 문제는 이 고정비가 무조건 나간다는 점입니다. 벌든 안 벌든, 몸이 아프든 아니든, 사람을 만나든 안 만나든 이 돈은 정해진 날짜에 빠져나갑니다. 자산은 줄어들기만 합니다. 이 고정비를 감당하는 방식은 단 하나, 자산을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산은 한 번 쓰면 다시 채워지지 않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자산을 채우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핵심인데 고정비는 자산을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무너뜨립니다. 예시 1억 자산 vs 고정비 100만 원. 자산 1억, 고정비 월 100만 원. 약 8년 4개월 버팀. 여기에 병원비나 돌발 지출이 더해지면 실제 생존 가능 기간은 5년에서 6년 이내로 줄어듭니다. 즉, 자산이 있어도 고정비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그 자산은 생존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진짜 무서운 건 의무지출입니다. 고정비는 오늘은 안 먹자, 이번 달은 안 가자, 이렇게 줄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생활 유지 자체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건강 문제가 생기면 병원비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기저질환이 생기면 약값만 매달 10만 원, 도수치료나 주사치료, 물리치료까지 받게 되면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은 기본으로 나갑니다. 이게 바로 고정비의 무서움입니다. 고정비가 많은 사람의 특징, 생활 방식을 줄이지 않음, 젊을 때 쓰던 수준을 그대로 유지, 관계 지출이 많음, 자식, 친구, 교회, 모임 등에서 발생하는 의무적 비용, 집은 있으나 생활비 흐름 없음, 자산은 묶여 있고 현금 흐름은 없음, 자기만의 지출 원칙 없음, 부탁받으면 도와주고 필요하면 일단 쓰는 습관, 고정비를 바꾸지 않으면 노후는 무조건 흔들립니다. 집도 있고 차도 있고 1억 정도 통장에 있어요. 이 말이 안정된 노후를 뜻하지 않습니다. 진짜 안정은 고정비가 줄어든 삶입니다.
월세 없는 집, 하루 두 끼 자급, 병원 최소화, 인간관계 정리, 이동 줄이기, 통신구독비 정리. 이게 실현될 때 노후 자산은 1억이 아니라도 충분히 버틸 수 있게 됩니다. 자산보다 패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같은 1억도 3년 만에 사라질 수 있고 10년 이상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얼마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지출하느냐입니다. 노후 자산이 많아도 고정비가 줄지 않으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매달 무조건 쓰고 있는 고정비 항목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십시오. 살기 위한 소비인지 남보기 위한 소비인지 확실히 나눌 때 비로소 노후가 지켜집니다. 셋째, 자산이 있어도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저 사람은 돈도 많은데 왜 저렇게 힘들게 살까? 노후에 가끔 이런 사람들 보셨을 겁니다. 집도 있고 통장에 억 단위 자산도 있다고 들었는데 막상 보면 매달 힘들다, 병원비 걱정이다, 외롭다.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왜 자산이 있는데도 무너질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돈이 아니라 삶의 구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산은 있는데 현금 흐름이 없다. 노후에 자산이 많아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그건 버틸 수 없는 구조입니다. 통장에 2억이 있어도 한 달에 150만 원씩 고정비로 나간다면 10년 안에 사라집니다. 그 10년 안에 병원비, 돌발 지출, 자녀 지원이라도 생기면 시간표는 더 짧아집니다. 자산은 고정된 덩어리일 뿐입니다. 흐르지 않으면 생존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자산이 심리적 안심만 줬을 뿐 현실적 준비는 안 돼 있었던 사람들. 그래도 나 집 있잖아. 나 적금도 있고 정기예금도 꽤 있어. 이런 말은 사실상 마음의 보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작 그 자산을 현실에 맞게 쓰는 법을 모르거나 쓰지 않고 그냥 안심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출이 엉망이고 소득 루틴이 없고 병원비는 갑자기 몰려오고 관계 지출은 계속 나가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산이 있는데도 힘든 사람이 됩니다. 자산보다 습관이 먼저다. 노후는 자산보다 습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계획 없이 쓰고 감정 따라 쓰고 자식 말에 휘둘려 쓰고 외로워서 쓰기 시작하면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사라지는 속도는 순식간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불과 2년 만에 다 써버렸습니다. 가전제품 교체, 여행, 자식 도와주기, 본인 치료비, 그리고 매달의 생활비. 그 후 남은 건 후회와 불안뿐이었습니다. 자산이 있는데도 무너지는 사람의 특징. 소비 기준이 없음. 이 정도는 써도 되겠지. 내가 이 나이에 이거 하나 못 사? 이 말이 지갑을 가장 많이 열게 만듭니다. 지출 기록 안함. 자산은 있지만 어디서 얼마나 새는지 모름. 결국 계획 없이 흐르고 사라짐. 소득이 0. 버는 흐름이 없고 있는 자산만 계속 쓰고 있음. 인간관계로 인한 지출 많음. 자식 용돈, 손주 돌잔치, 경조사비, 모임비 등 대부분 거절 못하고 다 지출로 이어짐. 의료비가 예상보다 많음. 매달 30만 원 이상 나가는 사람 많음. 치과, 정형외과,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 중심. 자산은 계획 없이 쓰면 안정이 아니라 불안의 시작점이 된다. 자산이 많다는 건 나는 아직 버틸 수 있다는 착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산이 몇 년 안에 사라질 구조인지, 고정비에 밀려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닌지, 갑자기 큰 지출이 터지면 감당 가능한지, 현실적으로 따져보지 않으면 자산은 그저 잠깐의 착각일 뿐입니다. 노후엔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의 구조가 중요하다. 매달 5만 원씩이라도 계속 들어오는 돈이 있는 사람은 1억을 들고 있는 사람보다 더 오래 버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출을 컨트롤하고 있고 불안이 줄어들고 있고 자산을 쪼개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산이 있는 사람은 자산만 믿고 루틴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들립니다. 자산은 있을 수도 있고 당신의 인생 노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은 그대로일 수 없습니다. 쓸수록 줄고 흐르지 않으면 막히고 지출만 있으면 말라갑니다. 그렇다면 자산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으려면 해야 할 건 단 하나입니다. 지금 나의 돈이 새는 구조를 점검하고 흐름이 끊긴 구조를 다시 짜는 것. 이걸 안 하면 1억이든 2억이든 그건 잠깐일 뿐입니다. 넷째, 진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노후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숫자부터 말합니다. 나는 집이 5억짜리야. 통장에 1억 남았어. 매달 연금이 80만 원은 나오지. 그런데 그 숫자들이 생각보다 오래 못 갑니다. 왜일까요? 숫자는 정지돼 있지만 현실은 매달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있느냐보다 중요한 건 매달 얼마가 들어오느냐입니다. 노후 생활은 단발성 돈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매달 흐르듯 들어오는 생활 리듬 같은 돈이 필요합니다. 통장에서 자동 이체처럼 들어오는 돈, 고정적으로 반복되는 소득, 끊기지 않는 작은 흐름, 이게 있느냐 없느냐가 삶의 질을 갈라놓습니다. 흐름이 있는 사람은 안정감을 느끼고 흐름이 끊긴 사람은 불안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어씨는 통장에 5천만 원 있고 소득은 없음. B씨는 통장에 500만 원 있지만 매달 30만 원씩 고정 수입이 있음. 1년 뒤 누가 더 안정감을 느낄까요? 정답은 B씨입니다. 왜냐하면 B씨는 매달 같은 흐름 안에서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씨는 돈이 많아도 이번 달은 얼마 써야 하지? 다음 달엔 뭘 줄여야 하지? 계속 계산하고 불안해합니다. 흐름은 생활을 만든다. 흐름이 있는 사람은 규칙적으로 움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외출할 이유가 있고 사람과 만나고 식사 시간을 지키고 지출을 통제합니다. 하지만 흐름이 끊긴 사람은 하루가 흐트러집니다. 늦게 일어나고 움직일 이유가 없고 외롭고 소비가 감정적으로 변하고 병원비도 통제 못합니다. 즉, 돈의 흐름은 삶의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숫자가 많은 사람은 착각합니다. 나는 이 정도는 써도 돼. 이건 내가 사도 괜찮아. 나한테는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쓰기 시작하면 흐름은 없고 덩어리만 줄어듭니다. 자산이 줄어드는 건 한 달, 두 달은 체감이 안 됩니다. 하지만 6개월, 1년 후엔 갑자기 벌써 이렇게 됐나? 하는 순간이 옵니다. 돈이 쌓여 있는 구조는 위험합니다. 고정 지출은 매달 나가는데 들어오는 건 없을 때 사람은 점점 쪼개 쓰는 삶으로 들어갑니다. 이번 달은 70만, 다음 달은 60만, 그 다음은 병원비 때문에 40만. 이런 식으로 줄이기 시작하면 삶이 아닌 생존이 됩니다. 흐름이 있어야 지출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노후는 얼마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가 들어오느냐로 지출을 계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모든 지출이 불안해지고 지출이 불안해지면 생활이 불안정해지고 불안정한 생활은 몸과 마음까지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흐름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 흐름이란 꼭 큰 돈이 아닙니다. 주 2회 청소 일자리, 매달 5만 원 받는 정부 지원, 취미로 만든 물건 판매, 차투리 중고거래, 월세 한 칸 수입, 작은 이자 수익, 이 모든 게 생활 흐름입니다. 흐름이 있다는 건 버티는 게 아니라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숫자는 사라진다, 흐름은 남는다. 노후를 위한 진짜 계획은 큰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흐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계속 흐르면 크지 않아도 오래 갑니다. 크지만 멈추면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지금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지보다 지금 내게 흐르는 돈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흐름은 노후를 지탱하는 가장 강한 생명줄입니다. 다섯째, 노후 자산보다 중요한 건 자산을 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나는 아직 1억 남았으니까 괜찮아. 그래도 집은 있으니까 든든하지. 이 말, 노후에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을까요? 돈은 있을지 몰라도 그 돈을 쓸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산보다 시간이 더 중요해지는 시점. 60대 후반부터 노년의 삶은 돈보다 기회가 사라지는 시기입니다.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되고, 갈 수 있는 곳이 줄어들고, 함께할 사람이 줄어들고, 몸이 따라주지 않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쓸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그 돈은 의미가 줄어듭니다. 지금 있는 자산,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걸을 수 있을 때, 외출할 수 있을 때, 식사를 즐길 수 있을 때, 사람을 만날 수 있을 때, 그 시간 안에 쓰지 않으면 그 돈은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어떤 70대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통장 잔고만 봐도 든든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돈 쓸 일도 쓸 사람도 쓸 힘도 없어요. 늦게 쓰는 돈은 가치가 떨어진다. 노후에 자산을 너무 아껴서 결국 쓰지 못하고 죽는 사람 많습니다. 80세 넘어서부터는 몸이 불편해서 여행을 못 갑니다. 음식도 많이 못 먹습니다. 외출도 귀찮아집니다. 병원 말고는 갈 곳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돈이 있어도 쓰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언제까지 살지보다 언제까지 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많은 분들이 나는 90세까지 살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75세 이후부터는 활동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80세 넘으면 대부분은 소비의 기회가 줄어듭니다. 자식 결혼, 손주 돌잔치, 여행, 식사, 모임. 이런 일들은 대부분 70대 초반까지가 활동 기한입니다. 즉, 자산을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쓰지 못한 자산은 남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다. 노후에 돈을 너무 아끼다가 결국 아무 데도 쓰지 못한 채 병원에서 사라지는 돈 많습니다. 병원비로 다 나가고 요양비로 빠지고 간병비로 줄줄 새고 결국 내가 의미 있게 누릴 수 있었던 기회는 돈이 있어도 사라집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나중에 여행 가야지. 건강 좀 나아지면 외식해야지. 조금 더 모은 다음에 써야지. 이런 생각이 반복되다 보면 돈은 그대로지만 몸과 시간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느 날 쓸 수 없는 돈만 남습니다. 지금 써야 할 때 망설이면 늦는다. 물론 노후에 자산은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아끼고 미루다 보면 쓸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건강할 때, 걸을 수 있을 때, 누군가와 함께일 때, 그 순간이 돈을 쓸 수 있는 유일한 타이밍입니다. 쓰고 싶은 것보다 쓸 수 있는 시간을 먼저 챙겨야 한다. 진짜 노후 준비는 얼마 남았냐가 아니라 언제까지 이 돈을 쓸 수 있느냐를 제대로 계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계산 안에 건강, 인간관계, 감정 여유, 기회, 환경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산은 결국 시간과 맞바꾸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1억이 있다고 해서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1억을 언제, 어떻게, 어떤 컨디션에서 쓰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해가 갈수록 줄어듭니다. 돈보다 시간이 귀해지는 시기. 그게 바로 노년입니다. 지금 있는 자산이 안심의 기준이 아니라 지금 써야 할 이유로 바뀌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늦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통장에 얼마가 남아있든 그 숫자는 절대 안심이 아닙니다. 노후 자산이라는 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자산을 어떻게 쓰고 얼마나 오래 유지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돈이 당신의 삶에 어떤 흐름을 만들어주는가가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1억이라는 돈이 실제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고정비가 어떻게 자산을 갉아먹는지, 흐름 없는 자산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결국 중요한 건 얼마 남았냐보다 얼마를 흐르게 하느냐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이 가진 돈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면 그 자체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노후는 길고 그 안에서 돈보다 더 무서운 건 방심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그래도 나는 괜찮은 편이지. 이런 말이 가장 위험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바꾸십시오. 얼마 있지? 가 아니라 이 돈으로 얼마나 살 수 있지? 그리고 이 돈이 계속 흐를 수 있게 하려면 내가 지금 당장 바꿔야 할 건 뭘까? 이 질문이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의 노후 자산에 대해 막연한 기대만 갖고 있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단순히 겁주기 위한 영상이 아니라 현실에서 무너지지 않게 해드리기 위한 조언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실질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